자, 전해전쟁 주식방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금일은 중장기용 투자 종목을 한 종목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11월 이제 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로 진행되고 있는데 벌써 이제 모든 기업들은 이제 올해 다 끝내고 내년도 전망을 세우고 내년도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또 계획을 발표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2020년도를 보면은 삼성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죠? 반도체 다시 호황이어서 삼성은 뭐 올해도 좋고 내년에도 더 좋아질 것이고, 뭐 LG도 LG화학, 뭐 LG생활건강 여전히 중국에서 잘 되고 선방했죠. 또 SK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팜도 상장을 했고 내년에 바이오사이언스도 상장 예정이고 다들 잘 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유독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찌그러진 기업이 있습니다. 찌그러진 기업이 있는데 뭐 저희 그 대한민국과 관련된 뭐 반일 감정도 있고 그런 여파도 불매운동 여파도 있었는데 롯데입니다. 롯데. 올해는 롯데 관련 기사를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찌그러졌다는 얘기만 많이 들었지 롯데에 관련된 그걸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2020년도가 망가지면은 다시 새로운 부분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자기들이 잘못했고 내년도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계획을 빨리빨리 세웁니다. 올해 2020년도 롯데는 찌그러졌지만 내년도 이제 그 일본과 또 왕래도 생기고 또 일본 총리도 스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가 있으면은 롯데는 내년에 또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 찌그러졌다고 2021년도까지 이어지려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롯데도 계열사별로 미는 계열사가 있고 밀지 않는 계열사가 있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롯데정보통신은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롯데그룹에서 밀려고 하는 계열사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롯데정보통신에 대해서 그리고 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보통 보시면은 이렇게 큰 그룹사들은 스마트 팩토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든가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는 본인만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뭐 신세계로 따지면 신세계 INC가 있고 포스코는 포스코 ICT가 있고 또 삼성은 삼성 SDS가 있고 이런 회사들이 보통 이런 것들을 다 맡아서 합니다. 롯데정보통신은 롯데그룹에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롯데정보통신에서 합니다. 내년도에 롯데그룹에서 투자를 많이 하면은 롯데정보통신은 당연히 거기에 연관되어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그죠? 디지털 전환 투자 등으로 인한 수혜. 여러분들 2021년도에 잠깐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은 주식 포트에 담아둬야 될 주식들이 몇 억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그죠? 반도체 장비나 부품 회사들. 세 번째 2차 전지. 그죠? 네 번째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것들. 다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신재생에너지는 성장할 텐데 좀 너무 오버슈팅한 감이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뭐 내년도에도 성장하면 좋겠지만은 올해 너무 많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를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2021년도 매출액은 롯데정보통신은 14.1% 늘어난 1조. 그러니까 1조 문턱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기업이. 그런데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스마트 팩토리를 지으면서 내년에는 드디어 1조가 넘어갈 것이다. 영업이익은 항상 400억 정도였는데 589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 고임은 코로나 영향으로 실적이 둔화되면서 투자가 위축됐는데 이제 디지털 경쟁력 강화,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거죠. 모든 그룹사,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도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클라우드 투자 확대, 그리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수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 갖고 세종시에 가면은 여러분들 무인버스가 있습니다. 무인버스. 이 시스템을 롯데정보통신에서 합니다. 이것처럼 한국판 뉴딜 사업에도 롯데정보통신도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런 내용들은 앞에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 분기별 직원수 증감 추이. 자, 이걸 보면은 뭘 알 수 있죠? 그죠? 뭘 알 수 있죠? 추후에 롯데그룹에서 어느 쪽에 투자를 하는지, 어느 쪽 방향을 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쇼핑 완전히 급감하는 수준으로 직원수 줄입니다. 제과, 음료, 푸드, 하이마트, 롯데쇼핑 엄청나게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얘네는 더 줄어들겠죠. 그죠? 그리고 롯데그룹 계열사 증감 추이. 증가하는 회사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롯데정보통신. 정밀화학은 영어인데 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롯데케미칼은 많이 늘렸습니다. 한 1.5배 정도 늘렸고 롯데정보통신도 계속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이걸 설명해 드리냐면은 말씀드렸죠. 2021년도에 롯데가 미는 데는 케미칼, 정밀화학, 정보통신입니다. 거기에 연관지어 보면은 보십시오. 제가 약간 축소를 해서 여러분들 글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최근에 너무 올랐습니다. 올라도 너무 가파르게 올랐죠. 현재 28만 원인데 그죠? 지금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롯데정밀화학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롯데케미칼보다는 덜하지만은 상승 추세가 워낙에 가파릅니다. 현재 6만 원대 바라보고 있는데 역시 좀 오버슈팅한 느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롯데정보통신. 정보통신 차트 보여드릴까요? 자, 정보통신 차트입니다.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그죠? 케미칼은 이렇게 쏘고 수직으로 쏘고 롯데정밀화학은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하는데 그룹사에서 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줄줄줄 기고 있습니다. 자, 올해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롯데정보통신하고 코스피하고 비교한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급감했다가 대부분은 다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다들 올라갔습니다.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은 2배 수익률 정도가 그냥 어떤 기업이든 생겼습니다. 그런데 올라가긴 했는데 롯데정보통신은 이후에 모멘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롯데라는 그룹이 관심을 받지 않아서 그런지 옆으로 줄줄줄줄 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룹사에서 밀고 있는 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롯데정보통신 중에 유일하게 현재 주가가 안 오른 데가 롯데정보통신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용으로 사두시면은 돈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재무제표 볼 필요 없습니다. 재무제표도 제가 따왔는데 볼 필요 없습니다. 성장 모멘텀은 없었습니다. 계속 비슷했습니다. 올해도 작년도 수준 9천억 매출에 470억 이익 정도인데 내년에는 1조 매출에 589억, 그러니까 600억 정도 난다고 보면 되죠. 그죠? 확실하게 좋아지는 것들이 보입니다. 실제로 기사 내용을 이렇게 롯데정보통신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해보면 다 좋은 얘기밖에 없습니다. 굳이 해서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그럼에도 현재 주가는 옆으로 계속 기고 있다. 롯데그룹사에서 밀고 있는 세 가지 계열 그룹사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대신에 주식수가 많지 않고 급등락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올라갑니다. 일 거래량도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사두시면은 현재 뭐 38,000원 정도인데 5만원 정도 봐두시고 사두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내에 아니면 뭐 길면 6개월 내에 충분히 그 정도 목표치까지는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롯데정보통신 중장기용 투자로 꼭 포트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자,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